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면서 최근에 어쨌거나 부동산 투자, 특히 아파트 투자에 대한 열기는 또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가성비라고 하는 점.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과연 시세보다 10 또는 20 또는 30% 싸게 낙찰을 받을 거냐? 그것은 또 각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점. 또 너무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면 낙찰의 확률은 떨어진다. 적절히 먹어야만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두 번 유찰된 아파트 네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 유찰된 아파트들은 보존 등기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추후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의 물건들 권리상의 문제 있는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는 임장 자주 많이 가보자. 네, 그래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요 정도면 내가 한번 낙찰을 받아보겠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가지고 곧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서울. 서울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그중에서도 두 번 유찰된 아파트 탑4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부동산 투자나 경매 투자나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예, 가성비라고 하는 점 그것은 경매의 최대의 장점이다. 특히 이제 두 번 유찰된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4%. 과연 이것이 싸냐 비싸냐 여부는 여러분들이 시세랑 최저가랑 또 비교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평가가 또 언제 되었느냐 여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이를테면 2021년 8월 달 가장 높게 매매가 형성되었을 당시에 감정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64%로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시세보다도 비쌀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시세, 그 다음에 최저가랑 한번 비교해보는 이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지역을 고를 때,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를 텐데요. 앞으로는 또 GTX, 얼마 전에 또 정부가 발표한, 이를테면 GTX A, 그 다음에 B, C, D, E, F. 정말 많은 노선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물론 여기 이제 A 노선, 운정에서부터 가령 뭐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수서에서부터 동탄까지는 올해 또 3, 4월 또는 7, 8월 달에 개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나머지들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여기가 가장 좋겠습니다만 가격이 비싸다면 오히려 요 라인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어찌 보면 요 라인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는 거죠.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 명, 경제적 효과 약 135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50만 명, 수도권 30분 만에 돌파, 충청 강원권 1시간에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 실현하겠다. 네, 이것들이 다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경매 상식. 가격의 저감은 법원마다 다르다.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그러니까 법원 맘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감정가가 10억 원. 가장 많은 것은 어떤 법원은 이제 가격을 20%씩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0.8. 그래서 8억. 또 유찰되면 8억에 0.8. 그래서 6억 4천만 원. 이렇게 20%씩 가격을 다운시키는 법원들이 있고 서울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뭐 수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30%씩 다운시킵니다. 0.7. 그래서 7억. 또 7억에 0.7. 그러면 4억 9천. 어찌 보면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예, 빨리빨리 많이 많이 떨어뜨려서 빨리빨리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것은 뭐 채권자한테도 좋고요. 채무자한테도 어찌 보면 빨리빨리 단절시켜 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낙찰자한테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하나만 합니다. 2월 14일 수요일 밤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개강합니다. 경매를 위주로 앞으로 많이 나올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상식, 그리고 주식 프리패스반은 1년 동안 무료. 강의 시간은 1, 3주는
경매 나온 물건을 위주로 현장 답사합니다. 1주는 서울, 그 다음에 3주는 경기도나 인천 가는 것이고요. 임장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 4주는 학원에서 이론 강의.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길 기대하고요. 저희 이제 학원은 신용산역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점. 용산역에서도 뭐 충분히 걸어올 수 있습니다. 한 9분 거리 정도. 강의공지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공지를 참고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두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요. 성동구의 아파트입니다. 자, 성동구 하왕십리동. 성동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 타경 54631 물건번호 1번 하왕십리동의 한신무학 아파트 7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30.69니까 대충 뭐 한 38평형 뭐 이런 느낌. 감정가는 12억 9천. 두 번 떨어진 일단 8억 2,500만 원 정도는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보증금은 다 똑같다. 누구나가 얼마를 쓰든지 간에 최저가 8억 2,560만 원에 10%. 자기합수표로 8,256만 원짜리 하나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5억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등기 채권액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한 11억 정도 있다. 사실상 거의 담보 가치가 없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 30.6구인데 토지 면적, 즉 대지권이 13.31이면 대지권이 조금 적은 편이다. 원래 반절 정도면 보통인데 적은 편이다. 그러면은 약간 좀 쾌적하기보다는 복잡하다 이런 느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지권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 약간 핸디캡.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해서 감정가 12억 9천만 원 나온 거니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대지권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뭐 15억, 16억 했겠죠. 입찰 예정일 3월 11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동부지방법원 8호선 문정역에 있죠, 여러분. 네, 거기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80년산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이 있고요. 15층 위에 7층 좋고 건물의 전용 28.57에 지하실을 좀 주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대지권 13.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2019년 1월 10일자. 자,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체납 관리비 좀 많네요. 912만 원 정도. 원칙적으로 여기서 낙찰자는 3년치 공용 부분만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 한다. 자, 위치는 2호선 상왕십역에서 도보로 한 2, 3분 거리. 그다음에 뒤에 뭐 공원도 있어서 초등학교도 거의 끼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또 인프라가 좋은 왕십리역도 걸어서 그죠? 한 10에서 12분이면 왕십리역도 잘 이용할 수 있겠다. 위치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1월 10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가 빨리 되어 있다면 문제가 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여기 이제 박모 씨가 이 사건 채무자 안모 씨의 배우자입니다. 통상 이제 소유자하고 뭐 배우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채무자의 배우자 실제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가령 뭐 1순위 근저당권자 또는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 나머지는 커멘트가 없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아파트는요. 노원구의 아파트입니다. 자, 상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상계동은 관할법원이 북부지방법원 2022 타경 110-155 사건 번호 양가로 1번 물건 번호 상계동의 상계 대림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은 25평형 아파트 전용 18.05 토지 면적은 조금 반절이 안 되니까 좀 부족한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감정가가 6억 원 정도 그러니까 쾌적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두 번 떨어진 3억 8,900은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2월 27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하러 가면 됩니다. 1호선 도봉역 근처에 있겠죠? 자, 이 아파트는 역시 89년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15층 중에 15층이니까 탑층. 또 선호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싫어하고 전용 18.05, 대지권 조금 8.63.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SBI저축은행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특별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위치는 4호선 상계역에서 뭐 도보로 1분 거리, 1분 거리 위치는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초역세권이니까 좋은데 4호선이 이제 지상철이라
소음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노원역이 멀지 않은 것도 강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좀만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가 중계동 학원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히 코멘트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스스로 체크. 자, 작년도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 4억 9,500, 최근에 4억 7천, 4억 8천, 4억 8천. 따라서 아까 최저가 3억 원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럴 때가 좋다. 여러분 오늘 저희 세 번째 아파트는요. 구로구의 아파트입니다. 자, 구로구는 관할 법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목동역에 있죠. 2022 타경 118408 구로동의 신도림 현대아파트 13층 공급면적 33평형 전용 24.2 대지권 9.2 역시 대지권이 반절이 안 되는 거니까 좀 쾌적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 9억 4,400인데 두 번 떨어진 어쨌거나 6억 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 빚은 등기부에 벌써 10억이 넘어가니까 담보 가치는 없다. 깡통 아파트. 자, 입찰 예정일은 2월 27일 날. 네, 한번 참고하고요. 자, 이 아파트 94년산. 역시 이제 30년 됐으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 같고 21층 중에 13층이니까 좋고 전용 24. 대지권 좀 부족하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감정가 9억 4천. 당연히 이제 대지권이 컸다라고 한다면 뭐 10억을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페퍼저축은행,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까 떠하는 임차인은 없어 보인다. 자, 위치는 구로역에서 도보로 한 2, 3분 거리, 그죠? 여기 신도림 롯데, 신도림 현대. 그 다음에 뭐 신도림역도 가깝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11월 27일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코멘트가 없으니까 권리 상의하자는 없는 것 같다. 자, 작년도 같은 면적 매매 사례 7억 9천, 8억 4천, 7억 5천. 1층이 6억 9천이니까 대충 한 7억 5천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아파트는요. 성북구로 갑니다. 성북구 아파트. 자, 도남동입니다. 역시 성북구는 이제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 타경 101554 양가로 1번의 물건번호 도남동의 범해양 아파트 17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은 32평형 전용 25 대지권 11 그러니까 아주 쾌적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 감정가 8억 900 두 번 떨어진 5억 1700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시세 파악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빚인 10억 원 넘어가는 거니까 경매가 취소 내지는 취하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관심 있다면 2월 27일 날 입찰을 한번 고려해 보고요. 자, 이 아파트는 1999년산, 그러면 25년 차, 20층 중에 17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11.00.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9월 22일자, 흥국화재. 낙찰받고 낙찰자가 돈 내면 소멸주의에 의해서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떠안을 선순위 임차인은 없어 보인다. 자, 위치는 4호선 기름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이내에 범양 아파트. 자,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5년 9월 22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히 코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작년도에 같은 면적 매매 사례 7억 1천, 7억 1천, 7억 2천5백 6억 8천. 그렇다면 뭐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경매를 공부하고 또 경매를 투자할 때, 그 집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수강생분들, 또 학생분들이 어떤 이 경매가 왜 경매로 나왔을까, 이 아파트가 또 뭐, 왜, 또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적절한 입찰가 산정. 우리는 어쨌거나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떠안을 보증금 얼마일까?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이를테면 이사비 한 200, 이사 기간 한 달.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인도 메뉴 결정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너무 깊숙이 내면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